네. 자, 저금리를 이기는 ETF 시간입니다. 하나금융투자 김수환 대리와 함께 하겠습니다.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무엇보다 이제는 뭐 증시를 봤을 때 중국 증시 변동성이 좀 많이 완화가 된 그 상황인데 미국은 좀 그렇지가 않아요. 이제 변동성이 좀 확대되는 또 구간이기도 하고 좀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일단 뭐 중국 증시부터 말씀을 드리면 뭐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중국 증시의 급등, 그 다음에 한 6, 7월부터는 다시 중국 증시가 급락하는 경향을 좀 보였었고, 이제는 2015년도 최고의 이슈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하는 뭐 미국의 금리 인상이 이제 첫 번째로 단행이 되면서 중국 시장에 대한 그런 변동성이 좀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중국 증시가 굉장히 조금 안정적인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뭐 제가 볼 때는 중국 증시가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큰 이벤트에서 급락세가 나온다거나 투매 물량들이 나온다거나 이런 식으로 시장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이 훨씬 더 위험한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좀 큰 이슈라고 할 수 있었던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무난하게 좀 넘어가는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중국 증시가 안정적인 흐름을 가지고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신호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대부분의 트레이더들이 이제 연말 이제 휴가를 다 떠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좀 커다란 물량 거래가 없고 대부분 이제 남아있는 소수의 물량에 대한 그런 흐름들이 조금 많이 나오고 있어서 뭐 이렇게 큰 흐름들이 없다 보니까 조금 혼조세를 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거래량이 그런 뭐 호가 단위별로 거래량이 조금 없다 보니까 변동성이 좀 굉장히 좀 커지는 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 옐런이 금리 인상을 하고 뭐 미국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우호적인 발언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추후에 금리 인상은 굉장히 점진적이고 천천히 이루어진다고 그런 식으로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미국 증시가 뭐 이렇게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좀 불안 요인들이 있는데, 이런 요인들 뭐 대표적으로는 유가의 급락으로 인해서 뭐 원자재 시장에 관련된 회사들의 그런 부채 비율이 좀 상승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으면 중장기적으로 다시 좀 2000선, 2100선 이상 올라가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당분간 좀 혼조세를 보일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 이제 또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이제 상품 시장인데, 유가는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지금 어느 정도 좀 진정되는 움직임은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전망은 뭐 20달러대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천연가스 가격 여전히 좀 어둡고, 상품 시장도 한번 들여다볼까요? 일단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50불, 뭐 100불 가던 게 50불 가면은 이제 30불 때 갈 거다. 지금 이제 뭐 40불 때, 뭐 30불 때 이제 있는데 30불 초반까지 가면 이제 뭐 20불, 10불 얘기도 막 나올 거예요. 이렇게 예상이라는 건 항상 현재 가격 대비해서 더 낮게 막 나오고, 뭐 상승하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100불 가면 뭐 120불 간다, 150불 간다,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시향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현재 유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해 있는 것도 사실이고 안 좋은 시향들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도 사실이지만, 뭐 예측이라는 것 자체는 말 그대로 예측이기 때문에 참고하셔야 될 사항이지, 앞으로 유가가 20불 간다라고 해서 지금 현 단계에서 무조건 매도로 접근한다, 이런 식의 접근은 좀 어렵고요.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매일매일 시향이 나오고 커다란 시향들이 또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종합해서 판단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일단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원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이제 30불대 중반에서 지금 뭐 흐름은 좀 그나마 급락세를 조금 피하고 조금은 이제 바닥을 조금 만드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좀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뭐 원유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공급 과잉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뭐 지금 조사된 바로 의하면은 그 한 올해만 그 유가 상승에 투자했던 뭐 기관이랄지 아니면 미국의 대형 헤지펀드랄지 아니면 개인 포함해서 한 24조 이상의 손실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매수자들이 지금 굉장히 조금 피로도가 쌓여 있는 상태인데, 뭐 유가는 결과적으로는 단기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악재들이 맞물려 있어서 추가적으로 단기적으로 하락은 할 수 있겠지만 이 정도 선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뭐 지금부터도 상관없고 어느 정도 시간을 보시고서 흐름을 보셔도 상관없지만, 현재 가격대부터 제가 항상 말씀드린 USO라는 상품 원유 상승 한 배짜리 레버리지는 지금부터 분할 매수하셔서 쭉 가져가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전략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뭐 개별 종목들의 시향을 항상 참고하시면서 저가에 왔던 상품들은 ETF라는 상품 자체의 특징이 추가 증거금이나 반대 매매 없이 지속적으로 가지고 계실 수 있기 때문에 레버리지가 높지 않은 상품이라고 하면 그런 종목들은 관심 있게 보시면서 투자에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마찬가지로 에너지 섹터의 전반적인 약세 때문에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도 좀 굉장히 많이 하락해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유가보다 더 많이 하락을 했던 것 같고, 뭐 시황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지금 제가 뭐 뉴스 보니까 뭐 런던에 꽃이 피고 뭐 아주 뭐 크리스마스에 화이트 크리스마스인 지역이 전 세계에 없을 것 같다는 막 이런 말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온난화에 대한 그런 부분들, 엘니뇨의 강한 그런 작용 때문에 굉장히 온화한 그런 구간을 지나고 있고, 이따가 제가 이제 추천 종목에서 오늘은 천연가스 종목을 준비했는데 천연가스에 대해서 좀 재밌는 루머가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예, 그건 이따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요. 천연가스가 지금 뭐 역사적으로 굉장히 저점 구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게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인 건 사실인 거고, 그 다음에 뭐 조금 그나마 좋은 뉴스라고 하면 당초에 예상됐던 것보다 조금은 더 추울 수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온화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온화한 것보다 조금 온도가 더 내려갈 수 있다. 이런 일기예보들이 조금 나오고 있어서 그나마 조금 이제 바닥을 좀 지지하고 반등이 좀 나오는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뭐 대형 그 투기 세력들이 굉장히 조금 매도 물량을 좀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매도 물량들이 굉장히 지금 쇼커버링 형태로 청산이 되면서 그런 강력한 그 하락 압력이 조금씩 완화되고 있다. 이런 뉴스들도 조금 보이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굉장히 참고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ETF 얘기를 좀 해봐야 될 텐데, 지난주 ETF는 사실상 추세 매매를 좀 그렇죠. 말씀해 주셨잖아요. 어떻게 좀 리뷰를 해볼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을 때는 이제 뭐 가장 핵심적인 거는 금리 인상 결과가 어찌 됐건 뭐 당연히 상승하는 그 금리를 올리는 쪽으로 방향이 나오겠지만 올리든 아니면 내년으로 넘기든 어떤 결과가 나오든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미리 예상하고 들어가기에는 이 이슈가 너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선행 매매를 하시지 마시고 그 지난주 같은 금리 인상 그 12월 17일 같은 경우에는 후행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게 가장 안전하고 오히려 선행 매매 하시는 것보다 수익을 실현하기 좀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원유 상품에 대한 변동성이 굉장히 좀 클 거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추천했던 종목이 단기적으로는 제가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평상시에는 뭐 USO랄지 뭐 레버리지 한 배나 뭐 하락이나 이렇게 한 배짜리 위주로 조금 말씀을 좀 많이 드리는데 금리 인상 같은 강력한 이슈가 나왔을 때는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터질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제가 상승으로 원유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승 레버리지 3배짜리와 하락 레버리지 3배짜리를 동시에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12월 17일 날짜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뭐 한 3일 가까이 계속 뭐 반등 없이 원유 가격이 굉장히 좀 하락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후행 매매를 하셨다고 하면 12월 17일부터 그 뭐 장중에 보시면서 하락에 투자되는 DWTI를 매매를 하셨다고 하면 충분히 수익을 실현하실 수 있는 구간이 충분히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혹시라도 지금까지 이 두 종목 중에 투자가 된 상태에서 청산을 안 하셨다라고 하시면 제가 볼 때는 레버리지 3배짜리 상품은 한 달 이상 가져가시는 거는 너무 조금 리스크가 크다. 네. 왜냐하면 이 해당 ETF들은 운용되는데 그런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시세에 계속 반영되기 때문에 가지고 가실수록 계속 불리해지는 그런 시간에 불리해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한 달 내외로 청산을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겠다라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도 그 말씀을 좀 해주셨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또 봐야 될 유망 ETF. 오늘 네. 어떤 종목 가져오셨나요? 뭐 오늘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그 천연가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일단 천연가스가 역사적 저점 굉장히 좀 매력적인 가격으로 들어왔습니다. 일단 차트 먼저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천연가스 가격이 뭐 지금 이게 달러로 표시되는 건데요. 뭐 지금 뭐 저가를 보면 한 뭐 1달러 68센트 이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단기적으로 좀 반등이 나와 있는 좀 구간까지 왔습니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굉장히 조금 강한 하락을 만들었던 시황적인 부분들은 엘니뇨의 강한 현상들 그리고 저희들도 지금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온화하기 때문에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다. 그리고 뭐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그 투기 세력들이 매도 물량들의 그런 포지션을 굉장히 좀 많이 갖고 있어서 이렇게 하락 압력을 굉장히 좀 많이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 시점에서 이제 그 코드 번호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제 UNG라고 해가지고요. 그 천연가스 상승 한 배짜리 레버리지 상품이 되는데요.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매력적인 이유가 뭐 말씀드렸다시피 쇼커버링 물량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바닥을 좀 지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1월이나 12월 말까지 그 미국의 주요 대도시의 날씨가 굉장히 좀 온화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온화한 것보다 소폭 기온이 내려갈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 그리고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루머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말 그대로 이건 좀 아직까지는 루머인 상태인데요. 그 EU에서 러시아 관련된 경제 제재를 다시 6개월 연장하겠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근데 러시아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유럽에 수출할 수 있는 자원 중에 하나가 천연가스입니다. 우크라이나 지역과 러시아 지역에서 굉장히 조금 생산이 많이 되고 있는 상품인데요.
이런 부분들 EU에서 러시아에 대한 그렇게 경제 제재를 가하면 러시아에서는 반대로 천연가스에 대한 공급을 끊어버리면서 이런 식으로 대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EU에서 지금 미국 러시아에 대한 천연가스 수입 비중을 굉장히 좀 많이 낮추고 미국에서 생산되는 천연가스를 굉장히 좀 많이 수입할 수 있다는 조짐이 있다. 이런 루머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막상 이게 정말 루머가 아니라 기사화되고 현실화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 굉장히 좀 공급이 과잉돼서 가격이 하락해 있는 천연가스가 EU를 비롯한 유럽 연합에서 수입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조금 많이 수요량이 급증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뭐 이렇게 루머적인 거를 제외하더라도 현재 가격대가 굉장히 저가 매력이 있는 가격대이고 그다음에 투기 세력들에 대한 쇼커버링 물량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들어가도 될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루머를 제외하더라도 매력적인 그 가격선이다라는 말씀이시고요. 또 다른 유망 ETF는 어떤 ETF죠? 네, 또 다른 이제 유망 ETF는 S&P 하락에 투자되는 ETF고 상품 코드명으로 이제 SH라는 상품인데요. 이 상품도 뭐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S&P 500 선물 차트인데요. 뭐 12월 17일 날 금리 인상 발표 전까지만 해도 2100에서 2000 사이의 박스권, 뭐 현재도 당연히 아직은 박스권에 있습니다. 하지만 차트를 조금 보시면 원래는 2100선, 그러니까 상승은 2100선까지 갔었고 하락을 하더라도 한 2050선 부근에서 어느 정도 반등이 조금 오는 그런 흐름들이 조금 보였는데 금리 인상이 발표되고 나서부터는 그 하락폭을 좀 더 아래로 좀 더 내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강한 반등이 일어나지는 못하고 어느 정도 다시 조금 박스권 흐름 좀 보이는 듯 하는데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뭐 지금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유가가 지금 강하게 반등하지 않는 이상 원자재 관련된 그런 회사들의 그런 부채 비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 신용도도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고 S&P 지수에 굉장히 많은 부담을 좀 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현 시점에 이 S&P 하락에 투자되는 ETF를 들어가시라는 건 아니고 좀 흐름을 보시다가 2000선을 한번 이탈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경우에는 다시 박스권 안으로 들어갈 확률보다 2000선 하회에서 좀 더 낙폭을 키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 흐름을 좀 보시면서 2000선을 이탈할 그런 가능성이 있는 그런 구간에 매수하시면 상당히 좋은 포인트로 들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추천 종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네. 천연가스는 반등을 예상을 하시고 네. 미증시는 좀 하락을 예상을 하시고 네, 그런 개인적으로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저금리를 이기는 ETF 전략을 살펴봤습니다. 김수환 대리와 함께 했습니다.